빚주로 200불 줬고 기타 53불을 또 추가로 이제 빌려줬는데 이 자넷이라는 그 부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렀죠. 근데 1000불 중에서 이제 그걸 띄고 주려고 하니까 253불을 띄고 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또 버츠라는 변호사 입장에서 뭘까요? 어차피 이건 생활비니까 자네트 에스테이트에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뭐 결국은 현재 남편이 그 생활비 불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법적으로 민사상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2번에 해석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뭘까요? 자, 버츠라는 사람이 253불을 지불을 이제 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 분명하게 죽은 자네트라는 부인이 자기한테 빌려간 돈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건 윤리 위반을 보기 힘들다. 그 소위 버츠가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분쟁의 상태인 253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보게 나오죠? 요 보게 되면, 자, L하죠. 이 과신 자체가 한마디로 프로페셔널 미스컨덕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뜻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 자네스라는 부인이 사망하자 우리가 실적인 법적인 권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못한 것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변호사의 어떤 윤리 위반에 속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사실은 뭘까요? 253불은 남편이나 혹은 부인의 그 재산에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해계로 집행돼야 될 그런 문제로 이제 파악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253불은 변호사로서의 어떤 신탁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뭘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한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상쇄할 목적으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253불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3불은 당연하게 이제 버트가 받아야 될 돈이죠.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 분쟁의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자, 250억은 따로 띄어서 개인적인 클레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와 별개로 제네스 에스테이트에 가든지 허즈밴드라는 맥이라는 허즈밴드 통해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옵셋하죠. 옵셋하는 상쇄하는 첨불이라는 건 1000불을 그대로 1000불은 주고 1000불을 맥한테 그대로 줘야지. 조건이 이건 끝난 거니까 조건이고 253불은 상쇄하지 말고 그냥 별도로 소송해서 받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253불을 그대로 이제 어정쩡하게 갖고 있는 상태, 이걸 제외하고 이걸 주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3불은 뭘까요? 이게 분쟁의 소관 대상이니까 인터프리딩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리딩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례를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단계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이 뭘까요? 자, 이러한 과실행위, 버츠의 변호사의 과실행위라는 것은 법과 절차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절차에 대한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어리석은 판단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것이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그러한 변호사의 어떤 윤리 위반이라고 하기다 보다는 오히려 뭘까요? 본인이 착각해서, 그죠? 물론 대놓고 개방적으로 또 대놓고 또 선의로 253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유효한 주장에 으로 이제 행동한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뭘까요? 결국은 이 추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시도한 추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럴 뿐이다는 뜻이죠. 자, 253불을 우리가 뭐 이해하는 거죠. 253불이 지금 뭘까요? 법원에 뭐가요? 이 추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추심하는 방법이 1000불에서 빼는 게 아니고
25불을 253불을 적당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받으면 된다는 뜻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만 이 사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주장하겠죠. 그 어떤 주장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 뭘까요? 자신 자체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죠? 이렇게 돈을 뭐 주느니 마느니 상세하니 마느니 이러한 컴핑 디맨드죠.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신탁, 그죠? 자금애들 우리가 그대로 법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의무는 있다는 얘기죠. 보존이 있다. 하지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변호사 입장에서 뭘까요? 이 돈을 제네트에 지불해야 될 것인지 혹은 로버트에 지불해야 될 것인지 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양 당사자가 그 돈을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토니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변호사의 고객이 아닌, 그죠? 당사자를 대신한 하여 돈을 받은 변호사는 뭘까요? 당연하게 한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탁 의무가 있는 거죠. 신탁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지금 남편이 맥이죠. 맥이라는 사람이 또 변호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돈은 뭘까요? 양쪽에 오늘 분쟁이 발생된 돈이니까 우리가 이 변호사는 소위 버트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양쪽의 당사자의 어떤 신탁의 입장이죠. 이 돈이. 그죠? 이게 바로 이제 1,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스테이트 바에 대한 해설이 또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특정 사람에 대한, 이건 특히 뭘까요? 주로 이제 4번이면 이제 스테이트 바에 뭐 협조하지 않은 사실. 여기는 뭘까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세로토스라는데 2004년도 12월 달에가 이제 소위 그 우편물 박스를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자신의 사무실을 이제 접었네요. 하지만 스테이트바 멤버십 레코드 어드레스죠. 소위 그 주소를 2005년도 5월까지 이제 업데이팅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5개월 정도 이제 스테이트바에서 이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캐라 휴즈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이 합의금을 이제 마이클이 핸들링을 잘못했다는 걸로 해서 이제 징계가 나온 것인데, 이 사건은 뭘까요? 이 자동차 사건과 자동차 이제 이 사고와 관련된, 그죠? 이 소위 소송에 있어서 2002년도 이제 수임을 한, 그죠? 수임한 이제 이 고객에 대한 합의금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징계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바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때렸냐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뭘까요? 자, 2번 보게 되면 2004년도 7월 20일 날 마이클이 이제 680불을 이제 블루크로스라는데 그죠? 수표를 이제 준 거죠. 보게 되면 마이클 이제 변호사죠. 이 변호사의 그 회사의 그 절차를 봐서는 주로 이제 자신의 그 매니저죠. 오피스 매니저가 이런 합의금에 대한 이 수표를 우송을 했다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뭐 우송이 된 건지 또 블루크로스에서 받은 건지 또 이제 증거도 없고, 또 사실상 그 수표를 봐서는 이 클라이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도 이제 이렇게 출금한 것도 없고 그런 증거도 없어요. 아주 애매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테이트 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를 판단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1, 2번 쭉 나오죠. 1, 2번과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마이클도 결국 뭘까요? 자신이 이제 클라이언트 트러스트 펀드 어카운트에다 사실상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는 사실. 그러니까 관리 부실이죠. 그리고 요번에 매달 그죠? 명세서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빠져나가는 돈은 이제 체크를 단순하게 이제 마이클이 한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그 수표가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결제됐는지도 이제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매달 또 은행 명세서하고도 사실상 대조해 보지는 않는 사실, 이런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마이클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이 케이스는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똑같이 마이클도 2004년도 12월 달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을 접었고, 또 하지만 CTA는 그죠? 이거는 이제 폐쇄하지 않았어요. 뭐 이 계정을 폐쇄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 또 이게 잔고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2005년도 2월 12일 날, 그러니까 2개월 한 15일 정도 있다가 312일로 이제 잔고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2007년도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80불이 돼야 되는데 368불로 잔고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2005년도 하반기에 가서 휴즈가 결국은 블루크로스라는 데서 통보를 받고, 이게 당연하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비로, 진료비로 변호사 손에서 지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제 변호사 이제 본인한테 연락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마이클한테 연락을 했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 닫았고 또 전화도 끊겨 있고, 그래서 결국은 스테이트 바에다가 이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또 조사관이 마이클을 편지를 보냈지만 마이클도 또 연락 부실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뭐 이 조카를 통해서 이제 위임을 해서 결국은 뭘까요? 뭐 이게 우편물도 가지도 않고, 또 마이클 입장에서도 스테이트 바에 보낸 그런 우편물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사실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하고 비슷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결론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1, 2번. 자, 그렇다면 뭘까요? 1, 2번 이벨리에이션 나오죠? 히어링 저지 입장에서 뭘까요? 마이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 어카운트 바이레이션에 속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year state suspension, 1년 집행유예, 그리고 사실상 유예 없는 거죠. 사실상 영업정지가 없는 보호관찰 2년. 간단하게 이렇게 되네. 이건 집행 1년 집행유예니까 결국 뭘까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런 상태는 뭘까요? 영업정지만 아니래도 큰 거죠. 일단 뭐 이거 같으면 우리도 이 정도면 우리 따지면 되죠. 이 정도 우리가 징계만 받더라도 플랫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는 거죠. 이게 3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3개월 정도 영업정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개월 정도에서 이러한 1년 집행유예 정도 사이로 우리가 해결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이게 정확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죄책은 우리가 죄는 인정된다. 그죠? 또 그리고 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전용이죠. 전용.
횡령에 속한다. 횡령의 죄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클라이언트의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고 또 스테이트 바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러한 우리가 죄에 비추어서 사실상 우리가 결론은 이제 어떻게 돼요? 90일간의 사실상 영업정지 1년에 집행유예를 전제로 해요. 2년 동안의 보호관찰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린 거죠. 그러니까 90일 정도 3개월 정도 영업정지 사실상 영업정지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 1 카운트 2 이렇게 됐죠. 카운트 3 카운트 2 카운트 3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죄목 중에서 한 가지만 일단 인용된 거예요. 두 가지는 드랍되고 우리가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도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죠. 자, 마이클이 뭘까요? 사실상 이런 클라이언트 계좌를 운영을 적절히 하지 않았다.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중과실에 속한다. 이것은 뭘까요? 결국은 이러한 휴지의 합의금 자체의 368불을 전용한 횡령한 결과에 속하고 결국은 이거는 그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속한다. 1번은 이제 그렇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죠. 1번은 그대로 이제 우리 죄에 속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500불 자체를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러한 중과실에 속하고 이건 모랄 터피투드에 속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팔로마에서 나왔던 우리가 이것은 뭘까요? willful violation이죠. 의도적인 위반에 속한다. 그리고 또 횡령에 속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과실에 속한다. 변호사에. 따라서 이건 죄에 해당된다. 1번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룰 2에서 봐서 뭘까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자, 즉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이클은 뭘까요? 즉시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뭘까요? 또 willful violation에 속한다. willful violation에 속한다. 이것도 즉시 그 다음에 이제 count 3 같은 경우는 뭘까요? 스테이트 바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죠?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 12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결국은 결국은 얼굴 하나 저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거죠. 얼굴로 전혀 숨어 사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동안 사실상 변호사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실 거의 1년 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조카한테 맡겨가지고 결국은 우표물이 도달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뭘까요? 마이클 자체가 중과실에 속하고 윤리 위반에 속하고 따라서 스테이트 바에서 본인한테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이런 건 뭘까요? 결국은 마이클의 이런 부주의한 행위 자체는 의무해태다. 그리고 스테이트 바의 의무해태에 속한다. 그래서 결국 뭘까요?